여름 성수기, 그것도 8월 한복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전국의 캠핑장은 2달 전에 이미 예약이 마감돼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충남 천안의 한 캠핑장 사장님은 예약 현황을 들여다보며 한숨부터 내쉽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낮 기온이 포근하게 올라간 날인데도 그날 이 캠핑장을 찾은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캠핑장을 연 건 캠핑 붐이 절정이던 2022년이었어요. 그것도 산지에 부지를 잡아서 초기 투자 비용만 무려 40억 원을 들였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나하나 직접 챙기며 그야말로 인생을 걸었던 거죠. 개장하자마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말 예약은 2달 전부터 마감되기 일쑤였고 성수기에는 평일에도 텐트 칠 자리가 남는 일이 드물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 40억 원은 이분의 발목을 짓누르는 무게가 돼버렸습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년에서 3년 전만 해도 며칠씩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1박 손님조차 오지 않는다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캠핑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때 7조에서 8조 원 규모까지 부풀어 올랐던 국내 캠핑 시장, 코로나 시절 국민 취미라고까지 불리던 그 캠핑이 지금은 폐업이 속출하고 매물이 쌓이고 장비가 헐값에 쏟아지는 붕괴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와 실제 현장의 목소리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캠핑 시장이 얼마나 커졌다가 얼마나 빠르게 식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우리나라 캠핑 인구는 약 398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400만 명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해외여행 길이 막히고 실내 활동은 위험하다고 여겨지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다들 피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캠핑이었습니다. 넓은 자연 속에서 가족끼리 혹은 소수의 일행끼리 남들과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거죠. 그 결과 캠핑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023년에는 무려 634만 명까지 치솟았어요. 4년 만에 인구가 200만 명 넘게 불어난 겁니다. 한국관광공사 추산으로는 2024년 기준 캠핑 이용자가 600만에서 700만 명 수준으로 잡혔고 이 시장의 산업 규모가 7조에서 8조 원까지 성장했다고 봤습니다. 2019년 3조 원 수준이었던 캠핑 장비 용품 시장만 놓고 봐도 2022년에는 6조 3천억 원 수준으로 2배 넘게 커졌으니까요. 말 그대로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던 황금기였던 거죠.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장 창업 붐이었어요. 캠핑장이 부족하다, 지금 들어가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쫙 퍼졌거든요. 캠핑 수요가 급증하니까 시설이 모자란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캠핑장 창업이 하나의 유망한 투자처처럼 부각된 겁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은퇴를 앞둔 분들 중에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통째로 캠핑장에 쏟아부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이른바 노후 대비용 사업으로 캠핑장이 각광을 받은 거죠. 실제로 캠핑장 하나를 제대로 조성하려면 땅을 사는 데만 최소 3억에서 10억 원이 들고 임대로 시작해도 매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화장실, 샤워실, 데크, 조경 같은 기본 시설을 갖추는데 1억에서 2억 원, 인허가 비용까지 더하면 문을 열기도 전에 최소 5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뛰어든 건 그만큼 무조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확신은 통계로도 뒷받침됩니다. 2019년 전국 야영장이 2,367개였는데 2023년에는 3,695개로 늘었어요. 4년 만에 56%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캠핑장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거죠. 앞서 말씀드린 천안의 도 사장님도 딱 이 흐름을 탄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폭발적인 공급 증가가 나중에 시장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죠. 사람도 그렇게 많았고 시장도 그렇게 컸는데 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바로 해외여행이 다시 열렸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코로나 시절 그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시작한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캠핑 그 자체가 좋아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달리 갈 데가 없어서 캠핑을 택한 겁니다.
원래는 해외로 여행 갔을 사람들, 원래는 실내 놀이시설이나 여행지를 찾았을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캠핑장으로 몰려든 거죠. 그런데 엔데믹이 선언되고 하늘길이 다시 열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눌려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무겁고 번거로운 텐트 살림을 챙기고 짐 싸고 설치하고 또 철수하는 그 모든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캠핑장에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훌쩍 해외로 떠나는 걸 택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도 사장님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캠핑장을 찾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앞에서 캠핑장이 4년 만에 56% 넘게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호황일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수요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캠핑장은 넘쳐나니까 한정된 손님을 두고 캠핑장끼리 뺏고 뺏기는 출혈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도 사장님은 2023년부터 천안 일대에 캠핑장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체감상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파이는 작아지는데 그 파이를 나눠 먹을 입은 늘어나는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진 거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나온 숫자가 정말 냉정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캠핑장 폐업수는 2022년 75개, 2023년 49개, 2024년 55개, 2025년 60개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폐업이 아니라 개업 숫자입니다. 새로 문을 여는 캠핑장이 2022년 547개, 2023년 502개, 2024년 452개, 그리고 2025년에는 367개로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다른 자료 기준으로 봐도 2024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개업한 캠핑장이 371개로 전년 같은 기간에 466개보다 20% 넘게 줄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28%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아무도 새로 캠핑장을 하려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물 사이트에 급매, 가격 인하, 초저렴 이런 문구가 붙은 캠핑장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한 캠핑장 중개업자는 5년 전과 비교하면 급매로 내놓는 사례가 늘었다면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처분하려는 업자들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캠핑장은 대부분 넓은 산지나 외곽 부지에 만들어지잖아요. 도 사장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캠핑장은 공장이나 요양병원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한 일부 업종을 빼면 찾는 곳이 거의 없는 매물입니다. 다른 용도로 바꿔 쓰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물리면 빠져나올 출구 자체가 막혀 있는 셈이에요. 게다가 만약 5억짜리 땅을 대출로 샀다면 금리 5% 기준으로 매년 4천만 원 안팎의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손님은 안 오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궁여지책으로 짜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장박입니다. 장박은 장기 숙박의 줄임말인데요. 수도권과 가까워서 원래 손님이 많았던 인천 강화도. 여기 한 대규모 캠핑장을 찾았더니 넓은 주차장에 작업용 트럭 딱 한 대만 서 있었다고 해요. 이 캠핑장 관계자는 요즘은 주말 예약도 예전처럼 안 차고 평일엔 손님이 거의 없다면서 대출금 이자 내느라 적자를 보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렴한 가격에 한 달 내내 텐트를 세워두고 쓸 수 있는 장박 사이트를 늘렸어요. 예를 들면 주말마다 4주를 이용하면 48만 원인데 평일까지 포함해 한 달 통째로 쓰는 장박은 오히려 더 싼 40만 원인 식이죠.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박을 받으면 평일에 손님이 와도 못 받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장박 사이트를 늘렸다고요. 손님이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싸게라도 장기 고객을 잡아두는 게 그나마 낫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 장박 손님마저도 잘 없다는 겁니다. 10개 사이트를 가진 강화도의 또 다른 캠핑장 업주도 손님이 줄어든 걸 체감하고 있다. 그나마 있던 장박 손님도 최근엔 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님이 줄어드는 상황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피해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손님이 없다는데 무슨 소비자 피해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캠핑장 붕괴의 그늘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이 327건이었는데 그중 환불 관련 불만이 무려 246건, 전체의 75.2%를 차지했어요. 10건 중 7건 이상이 환불 문제였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캠핑장 입장에서는 손님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약을 취소하려는 손님에게 환불을 안 해주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며 버티는 사례가 늘어나는 거죠. 특히 갑작스러운 폭우나 태풍 같은 기상 악화로 캠핑이 불가능해졌을 때조차 취소 안 됩니다 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으로는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면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주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그 부담이 소비자와의 마찰로 번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캠핑장 자체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옆에서 함께 무너지고 있는 산업을 봐야 합니다. 바로 캠핑용품과 장비 시장이에요. 사실 캠핑장이 흔들리는 것보다 이쪽이 더 극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캠핑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취미거든요. 텐트, 의자, 테이블, 버너, 랜턴, 식기류까지 제대로 갖추려면 수백만 원은 우습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 신규 캠퍼들이 밀려들 때 이 장비를 사느라 캠핑용품 매출이 폭발했던 거예요. 2021년 상반기에는 캠핑용품 수입액이 1년 전보다 무려 105%나 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캠핑 인기 자체는 아직 마니아층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새로 캠핑을 시작하는 사람, 즉 신규 캠퍼의 유입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한 캠핑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존의 캠핑을 즐기던 사람들만 계속 캠핑을 하다 보니 더 이상 장비를 새로 살 필요를 못 느낀다고요. 이미 다 갖춰놨으니까 소모품 말고는 지갑을 열 일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화로대나 랜턴 같은 걸 이미 갖고 있어도 신제품이 나오고 유행이 바뀌면 곧바로 새 상품을 사는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추가 소비가 뚝 끊긴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저가 직구의 습격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캠핑용품도 훨씬 싸게 직구로 사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해외 직구 거래액은 7조 9,583억 원으로 전년보다 19%나 늘었어요. 소비하는 통로 자체가 국내 브랜드에서 중국 저가 상품으로 옮겨간 거죠. 또 캠핑 방식 자체가 차박이나 글램핑처럼 장비 의존도가 낮은 형태로 이동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텐트나 테이블, 버너를 잔뜩 짊어지고 다니는 대신 간편하게 즐기는 쪽으로 바뀌니 고가 장비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신규 손님은 끊기고 있던 손님은 해외여행으로 떠나고 그나마 남은 수요는 중국 직구로 빠져나가니 국내 캠핑용품 기업들 실적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칩니다. 대표적인 게 헬리녹스예요. 감성 캠핑의 상징 같은 캠핑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아는 브랜드죠. 이 회사가 2022년에는 매출 770억 원을 기록했는데 2023년에는 786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4년에는 424억 원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게다가 흑자였던 회사가 2024년에는 영업 손실에 당기순 손실 27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대표 캠핑 브랜드인 코베아 역시 2024년 매출이 202억 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줄었고 손실이 이어지고 있고요. 캠핑 절대 강자라 불리던 브랜드들조차 이 흐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현장 매장들은 더 처참합니다. 여러 브랜드 캠핑용품을 모아 파는 편집샵 형태의 캠핑용품점들은 호황기에 가맹점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주요 캠핑용품점 가맹점 수가 2019년 65개에서 2021년 168개로 3배 가까이 불어났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에 44개 매장을 운영하던 한 캠핑용품점은 한 달 만에 안양, 세종, 부산 3곳을 한꺼번에 정리했고 또 다른 곳은 한 해에만 10개 매장이 폐업하거나 폐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재고는 재고대로 쌓여 골칫거립니다. 잘 팔릴 줄 알고 잔뜩 만들어놨는데 시장이 얼어붙으니 창고에 그대로 남은 거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작년까지 70만 원 넘게 팔던 텐트를 30만 원대로 반값 넘게 깎아서 내놨는데 납품가보다 낮은 가격인데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중고거래 플랫폼도 난리예요.
1년에서 2년 전만 해도 웃돈을 얹어주고 리셀로 사야 했던 인기 텐트들이 지금은 중고 매물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100만 원 넘던 텐트가 30만 원대에 나오는 건 예산일이고요. 캠핑 모임을 운영하는 한 30대는 기존 이용자들이 해외여행 같은 다른 취미로 옮겨가는 분위기라며 희소성 있던 용품도 이제는 구하기가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없어서 못 사던 물건이 넘쳐나서 못 파는 물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극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캠핑카와 카라반 시장이에요. 여기는 붕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내 캠핑카 카라반 제작 및 판매량이 2022년 6,112대에서 2025년에는 1,525대로 줄었어요. 3년 만에 약 75%가 사라진 겁니다. 열의 7은 증발한 셈이죠. 한때 출고 대기만 1년이 넘어서 웃돈을 주고도 못 사던 게 캠핑카였는데 말이죠. 지금은 제작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이미 캠핑카를 산 사람들은 나중에 고장나면 수리, 그러니까 AS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8천만 원, 9천만 원 하던 캠핑카 중고가가 수천만 원씩 폭락한 것도 이런 불안 때문이고요. 비싼 돈 주고 산 자산이 순식간에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위기가 민간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 들어간 공공 캠핑장 이야기예요. 강원도 태백시는 캠핑 붐이 한창이던 때 한백산 자락에 공공 캠핑장을 조성했습니다. 자동차형 14면, 텐트형 16면 해서 총 30면 규모였고 여기에 강원도 기금과 시비를 합쳐 54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어요. 인근 하천 정비에만 9억 원이 더 들어갔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백시는 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만 매년 약 2억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해야 하는데 외부 분석에 따르면 연간 수입은 잘해봐야 1억 2천만 원 수준일 거라는 예측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성수기 평일과 주말에 100%, 비수기에도 80% 이상을 꽉꽉 채워야 겨우 나오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근처에는 이미 공공, 민간 캠핑장이 여럿 있어서 손님 나눠먹기 경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나랏돈을 들여 만든 캠핑장마저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애물단지가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개인의 투자 실패를 넘어 세금까지 캠핑 거품에 휩쓸려버린 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일까 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지금 우리에게 마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일본은 사실 캠핑 문화의 역사가 아주 깊은 나라예요. 196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오토 캠핑이 시작됐고 1983년 주 5일 근무제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캠핑 붐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 결과 캠핑 인구가 1986년 400만 명, 1989년 800만 명, 그리고 1991년에는 무려 1600만 명까지 폭발했어요. 그런데 이 2차 붐은 얼마 못 가 꺾입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산업이 뜨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실내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다 2018년 유루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면서 3차 캠핑 붐이 다시 일어났고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2021년에는 그야말로 캠핑 팬데믹이라 불릴 만큼 다시 폭발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흐름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와 판박이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기에 일본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캠핑 수요가 폭발하니까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그러자 아예 산을 통째로 사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청년들이 등장한 겁니다. 일종의 캠핑 재테크였던 거죠. 산 가격이 한화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다양했고 유명 부동산 업체들이 캠핑용 산을 소개해줄 정도로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방송에서는 산을 사서 성공한 젊은이들의 재테크 사례가 소개됐고 그걸 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으로 캠핑장을 차린 것과 정확히 같은 심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코로나가 끝나고 유행이 지나면서 캠핑 인구가 줄기 시작하자 우후죽순 늘어난 캠핑장들이 매출 감소와 부담에 시달리며 폐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샀던 청년들은 후회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났고요. 중고 시장에는 중고 캠핑용품이 산더미처럼 쏟아져서 이제 제값 주고 새 상품 사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와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 캠핑업계의 대장 브랜드였던 스노우피크, 우리나라에도 진출해서 감성 캠핑의 상징으로 통했던 그 고급 브랜드 말이죠.
이 회사가 2023년 12월 결산에서 순이익이 전년보다 99.9% 감소한 1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88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기업의 한 해 순이익이 887만 원이라니 사실상 이익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유는 과잉 재고였습니다. 잘 팔릴 줄 알고 잔뜩 만들어뒀는데 수요가 꺾이니까 재고가 산처럼 쌓인 거죠. 이 여파로 스노우피크는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대장 브랜드가 이렇게 휘청이니 중저가 브랜드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 캠핑 시장 전체가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캠핑 인기 상승과 유행, 브랜드의 대중화와 고급화, 캠핑장의 과잉 공급, 그리고 캠핑 인구 감소, 마지막으로 산업의 몰락, 이 5단계를 순서대로 밟았어요. 그런데 이 5단계를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소름 끼칠 만큼 똑같이 겹칩니다. 우리는 지금 딱 4번째 단계, 캠핑 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을 지나고 있는 거죠. 일본이라는 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캠핑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요즘 감성 캠핑의 대명사가 된 글램핑이나 카라반,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주말 1박 기준으로 26만 원에서 35만 원은 기본이고 좋은 카라반은 4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특급 호텔 숙박비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랑 아이 입문용으로 글램핑을 예약하려고 알아봤더니 주말 1박에 26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더라.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싼 거냐며 놀라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텐트 치고 집 나르고 불 피우고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다음날 다시 다 정리해야 하는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하면서 특급 호텔 값을 내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차라리 그 돈으로 깨끗한 호텔에서 편하게 쉬거나 조금 더 보태서 가까운 해외로 나가는 게 낫다는 계산이 서는 겁니다. 캠핑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가성비가 무너지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다른 목소리도 꼭 전해드려야 공정한 이야기가 됩니다. 모두가 캠핑은 끝났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한캠핑장협회 측은 이런 위기론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협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캠핑 인구가 2023년 634만 명에서 2024년 546만 명으로 줄어든 건 맞지만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398만 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벌어지는 건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비정상적으로 부풀었던 거품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협회는 이걸 두고 팬데믹 특수라는 파도를 지나 본래의 수요 구조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표현했어요. 협회는 오히려 글로벌 캠핑 산업이 2026년부터 2036년까지 연평균 5.2%에서 7%가량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근거로 들면서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산업이든 초창기에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뒤에는 공급이 급증하고 일부가 폐업하고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결국 품질 경쟁으로 넘어가는 성숙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지금 캠핑 시장이 겪는 진통이 바로 그 성숙의 과정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감성만 앞세운 자영업에서 벗어나 전문 산업으로 전환하고 품질을 표준화하고 인증제를 도입하고 체류형 복합 모델을 확대하는 식의 구조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팬데믹 때 사회활동이 제한되면서 자연과 외부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그 대안으로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단기 유행에 따라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단순히 수요가 붕괴했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춘 연계 프로그램처럼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조정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살아남으려면 그냥 자리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의 특별한 경험을 함께 팔아야 한다는 얘기죠. 한양대 관광학부 정란수 교수는 조금 더 희망적인 관점을 내놓습니다. 최근 호텔식 카라반처럼 캠핑과 호텔의 중간 단계에 있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있고 차박이 규제로 어려워지면서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몰락이 아니라 다양화의 기간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실제로 차박 이야기는 짚어볼 만합니다.
코로나 시절 캠핑장 대신 자동차에서 자고 노는 차박이 크게 유행했는데 공영 주차장이나 국립공원 같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불법 차박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가 강화됐어요. 자연공원법이나 주차장법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차박길이 좁아지면 그 수요 중 일부는 다시 정식 캠핑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을 무조건 몰락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시장이 재편되고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으로 볼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낙관적인 전망에도 조심스러운 구석은 있습니다. 앞서 본 일본의 사례를 떠올려 보면요. 일본도 처음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대장 브랜드가 상장 폐지에 이를 만큼 시장이 크게 쪼그라들었잖아요. 우리나라 협회와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숙기와 다양화가 정말 실현될지 아니면 일본처럼 더 깊은 침체로 빠질지는 결국 캠핑업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캠핑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흐름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해외여행이 다시 열리면서 손님이 빠져나갔고 코로나 특수를 노리고 우후죽순 생겨난 캠핑장들이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신규 캠퍼는 끊기고 중국 저가 직구가 소비를 바꿔놓으면서 용품과 장비 기업들이 반토막 났고 캠핑카 시장은 3년 만에 75%가 증발했죠. 손님이 줄자 환불 갈등 같은 소비자 피해가 늘었고 세금으로 지은 공공 캠핑장마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램핑이나 카라반 하룻밤 요금이 특급 호텔에 버금가는 4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의 마음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이미 일본이 먼저 겪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철인데 텅텅 비었다 하는 그 한마디 안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사정들이 전부 담겨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게 캠핑 자체의 끝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거품이 빠지고 나면 결국 진짜 실력 있고 차별화된 곳들만 살아남는 성숙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만든 비정상적인 호황이 거치고 캠핑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몰락의 신호로 볼 수도 새로운 시작의 진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40억 원을 들이고도 텅 빈 사이트를 바라보는 천안의 그 사장님에게는 참 잔인한 시기이지만 이 조정기를 견뎌내고 저마다의 색깔을 찾아낸 캠핑장들이 몇 년 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줄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8조 원 캠핑 시장이 반토막 난 진짜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려했던 호황 뒤에 찾아온 냉정한 조정기,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은 일본의 그림자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텅 빈 캠핑장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는 게 조금은 새롭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